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는 FA 시장에서 유격수 심우준 29을 4년 최대 50억 원에 영입했다. 내년 시즌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센터 라인 강화를 위해 유격수를 중심으로 잡아줄 선수를 필요로 했고, 그로 인해 FA 심우준을 일찍부터 영입 후보로 고려했다. 수비 능력이 뛰어나고 빠른 발을 가진 선수를 선호하는 김경문 한화 감독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심우준의 50억 원은 예상보다 많은 금액으로 과도한 지출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시장 가치를 충실히 반영한 금액이다. 원소속팀인 KT에서도 엄상백보다는 심우준을 우선시하며 거액을 제시할 정도로 그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어느 팀이든 젊은 주전 유격수를 단기간에 키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심우준을 영입하고 올해 주전 유격수로 활약한 이도윤도 있지만 한화는 미래의 유격수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4라운드 32순위로 덕수고 배승수 18, 7라운드 62순위로 라운고 이지성 19을 지명했으며 육성 선수로 성균관대 내야수 이승현 D12까지 유격수 자원을 3명이나 확보했다. 심우준과 약 10년 차이가 나는 이 선수들은 차세대 유격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김경문 감독은 지난달 중순 대전에서 신인들의 훈련을 지켜보며 수비 기본기가 잘 되어 있다. 스카우팅을 잘했다고 칭찬했다. 또한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 신인 내야수 3명을 데려가며 이들의 미래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그중 4라운드에서 지명된 배승수에게 관심이 집중된다. 고교 야구에서 유격수로 뛰어난 수비력을 인정받은 배승수는 올해 고교 34경기에서 타율 3할 1푼, 100타수 31안타, 1홈런, 12타점, 11도루, OPS 875로 타격에서도 가능성을 입증했다. 한화는 2021년 2차 2라운드 전체 21순위로 송호정, 2023년 3라운드 전체 21순위로 이민준을 뽑는 등 최근에도 유격수들을 상위 순번에 지명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배승수까지 선택했다. 장기적으로 유격수 자원의 강화를 필요로 했던 한화가 놓칠 수 없는 재능이었다. 배승수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빠른 순번에 뽑혀 놀랐다. 수비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한화에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하며 어릴 때부터 캐치볼을 하며 가슴 앞에 정확히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다. 송구는 자신 있다고 말했다. 배승수는 184cm의 큰 키에 비해 체중이 75kg으로 아직 마른 체격이라 힘과 체력이 부족하다. 그는 이를 잘 알고 있다. 선배님들과 훈련하면서 피지컬과 힘의 차이를 확실히 느꼈다. 타구 속도도 고교 때보다 분명히 빨라졌다. 며 피지컬이 완성되지 않으면 144경기를 소화하기 힘들다. 체중을 늘리고 근력을 키워야 한다고 보완점을 언급했다. 메이저리거 골드글러버 김하성과 같은 팀이 된 내야수 황영묵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배승수는 처음 황영묵 선배님을 봤을 때 신기했다. 같이 훈련하면서 야구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자세히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며 앞으로 야구를 최대한 오래 하고 싶다. 한화에서 주전 유격수로 오랫동안 뛰는 원클럽맨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3년 4월 1일 한화에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이날 한화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키움과 2023 시즌 개막전을 치렀다. 키움은 안우진을 선발로 내세운 반면 한화는 버치 스미스를 마운드에 올려 최상의 카드를 꺼냈다. 스미스는 메이저리그에서 102경기 이상 출전한 경험을 가진 한화의 1선발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3회에 발생했다. 2사 1기로에서 에디슨 러셀을 상대하던 스미스는 3구째 시속 150km의 빠른 공을 던진 직후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결국 더 이상 던질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한화의 시즌 준비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은 순간이었다. 한화는 2021 시즌부터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 체제 아래 리빌딩을 시작했다. 선수 육성을 중시한 방향으로 2년 연속 2021에서 2022 시즌 최하위를 기록했다. 2023 시즌은 수베로 감독과의 3년 계약 마지막 해였기에 성적을 목표로 삼았다. 2022 시즌 종료 후 최은성 6년 90억 원, 이태양
4년 25억 원, 오선진, 딜 1년 4억 원, 과 자유계약 선수, FA, 계약을 체결하며 외부 영입에 집중했다. FA 시장에서 100억 원 이상을 투자했기에 성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개막을 맞아 1선발로 영입한 스미스가 전열에서 이탈하면서 큰 충격을 안겼다. 한화는 스미스의 대체자로 빠르게 좌완 리카르도 산체스를 영입했다. 펠릭스 페냐와 산체스로 아쉬움을 남기며 한 시즌을 치렀지만 타선의 구멍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홈런을 기대하며 영입한 외국인 타자 브라이언 오그레디는 심각한 부진을 겪으며 22경기 만에 방출됐다. 그는 홈런 없이 삼진만 40개를 기록하며 타율 0.125에 머물렀다. 오그레디를 대신해 영입된 닉 윌리엄스도 68경기에서 타율 0.244, 9홈런, OPS 0.678로 아쉬운 성적을 남겼다. 스태티즈 기준 오그레디 마이너스 0.98와 윌리엄스 마이너스 0.63의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WAR는 리그 내 외국인 타자 중 최하위였다. 9위에 머문 한화는 또다시 지갑을 열었다. 2023 시즌 종료 후 내야수 안치홍 4-2년 72억 원, 류현진 8년 170억 원을 영입하며 2024년 가을 야구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2024 시즌에도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팀에 남아있던 페냐와 산체스는 부진과 부상에 시달리며 모두 교체됐다. 페냐의 대체 선수로 영입된 하임에 바리아는 메이저리그 경력을 가진 기름값을 실현하지 못했다. 산체스를 대신한 라이언 와이스만이 유일한 성과였다. 와이스는 날카로운 스위퍼를 앞세워 16경기 5승 5패, 평균 자책점 3.73을 기록했다. 기대가 컸던 외국인 타자 요나단 페라자도 아쉬운 평가를 받았다. 개막 초반 한화의 상승세를 이끈 페라자는 5월 말 삼성전에서 펜스를 맞은 사고 이후 타격감이 급격히 하락했다. 122경기에서 타율 0.275, 24홈런, 70타점, OPS 0.850을 기록하며 지난해 외국인 타자들보다는 나은 성적을 남겼지만 수비 불안과 불안정한 경기력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가을 야구와는 여전히 거리가 먼 8위로 시즌을 마친 한화는 올해도 큰손 행보를 이어갔다. FA 시장 개장 사흘 만에 KT 출신 내야수 심우준 4년 50억 원, 사이드암 선발 엄상백 4년 78억 원과 계약을 체결했다. 창단 40주년을 맞은 한화는 다음 시즌 새 구장에서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가을 야구를 반드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도 외국인 선수 구성이 엇박자가 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기존 외국인 선수 3명 중 재계약 대상자는 와이스가 유일하다. 와이스 측도 재계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손혁 한화 단장은 FA 시장 개시 전 미국으로 건너가 후보 선수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외인 잔혹사를 끝내지 않으면 한화의 가을 야구 꿈은 여전히 멀어질 것이다.